민감도와 정밀도와 관계없이 true negative가 더 중요한 특이도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실제 음성 중에 참 음성이라고 밝혀진 비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해를 편하도록 도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한 직군을 뽑아야 된다고 할 때, 소방 공무원을 선출할 때에 건강에 대한 병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는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음성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약자로 표현해보면 실제로 음성인 것과 실수로 양성이라고 밝혀진 것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음성 중에 실제 음성이 맞네 라고 잘 밝혀진 능력입니다. 그 실수로 양성인 게 많아져 버리면은 그 참여자에게 있어서 나는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잘못 분류되면은 그 스펙이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 심사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중에 트루 네거티브를 구했다고 해서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가 됩니다. 바로 이 트루 네거티브 이론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속에서 잠수함 혹은 비행선에 대한 감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레이더 1이 있고 레이더 2가 있다고 했을 때 수신자의 성능을 어떻게 비교하지? 라는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수신자의 오퍼레이팅, 조작하게 되는데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커브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레이더 신호 감지, 즉 수신자에 대한 조작 이론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문서화되었고 1978년도 정도에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분류기 파라미터의 어떤 조정을 하게 될 거고, 그 파라미터 경계치, 문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레시홀드를 조작할 때의 그 민감도 그리고 특이도 간의 비율을 도식화하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파라미터의 경계치를 조작하면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변하게 되거든요. 바로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X축에는 false positive rate, 이것이 무엇이냐면 1 마이너스 특이도입니다. 그리고 Y축에는 true positive rate, 민감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파라미터에 어떤 하나의 기준, threshold를 정하고 나면 이 정도의 false positive rate, 이 정도의 true positive rate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동일한 파라미터의 threshold를 2라고 결정해 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TPR은 이만큼, FPR은 이만큼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threshold를 쭉 많이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면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리시버의 오퍼레이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성, 캐릭터리스틱스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된 거고, 사실 리시버라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레이더라고 먼저 기억해 보시고, 그 레이더를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리시버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TPR과 FPR이 동일하다라고 가성선을 그으면 다음과 같이 Y는 X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굳이 이렇게 TPR과 FPR을 이용한 커브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포지티브라는 것이 양성, 의학적으로는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에 해당하고요. 이 군사적으로는 적군 비행기, 적군 잠수함 이런 것이에요. 즉 알람을 울려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알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 군사적인 어떤 예능 같은 걸 보면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군장도 풀고 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딱 알람이 울리면 갑자기 전투태세를 해야 돼가지고 막 후사사삭 움직이고 막 재빠르게 준비하고 미사일 같은 것도 적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동을 또 해야 됩니다. 경고가 왔는데 그것이 실수였다. 그래버리면 불필요한 낭비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병사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도 손해가 되고 또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뭐 움직임이 발생되고 기름도 소요되고 전부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낭비를 줄이고 싶었을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군사비,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알람이 true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alse 알람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false 알람은 이렇게 최소화되도록 왼쪽으로 가져야 되고 true positive, true 알람, 진참인 알람은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왼쪽 위에 이 곡선이 붙어지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false positive rate 같은 경우에는 true negative rate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도를 이렇게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도라는 것과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false 알람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 false 알람의 확률은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 ROC 커브의 하단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더 정확한, 더 좋은 특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데 레이더 1과 레이더 2를 비교할 때에 이 아래 넓이를 계산을 해버리면 숫자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숫자 하나, 싱글 매트릭스로 레이더 1의 숫자, 레이더 2의 숫자를 비교해서 어떤 레이더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ROC 커브에 AUC 수치가 높아서 이 레이더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RO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쯤에 있겠구나 라고 그냥 수치화하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낸 거죠. 대각선을 중심으로 상단에 붙어 있을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한다. 이제 여기 대각선이 있고 여기보다 위쪽에 있으면 더 높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나쁜 성능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가면 센시티비티는 높지만 스페시티가 굉장히 낮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게 되면은 스페시피티는 높지만 센시티비티는 낮아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있다고 하면 둘 다 나빠진 거고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나빠지는 것, 왼쪽 위로 향하면 좋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방식들을 이용했을 때 왼쪽 위에 최대한 많이 가까이 가도록 볼 수 있는 것.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리콜, 그리고 프리시전, 이 두 개의 조합을 가져온 F스코어와 PR 커브, 그리고 이 true와 관계없이 네거티브 부분만 본 것이 specificity, 그 다음에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관계를 나타낸 ROC 커브, 그 넓이를 나타내는 AUC까지 지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이썬의 sklearn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펑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 나와 있던 accuracy부터 시작해서 balanced accuracy 혹은 average precision 혹은 F1 등등이 쭉 나와 있죠. 이 중간에 precision과 recall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에 ROC AUC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